23강 하역 운반 기계 및 건설 기계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부 기계 건설 공통 안전관리 중 제3장 하역 운반 기계와 건설 기계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지게차, 컨베이어, 항타기처럼 우리 주변 산업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네, 왜 법에서는 많고 많은 기계 중에 굳이 차량계라는 딱지를 붙여서 따로 관리하는 걸까요? 그냥 하역 운반 기계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위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 네. 여기서 차량 계라는 말의 핵심은 스스로 움직이는 바퀴가 달려 있는가,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를 이동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아, 예를 들어 공장 라인에 고정된 컨베이어 벨트도 분명 화물을 운반하죠. 하지만 정해진 길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주변 작업자들은 그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측 가능성의 차이군요. 컨베이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면 되는데 지게차나 화물차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훨씬 더 복합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차량 계로 분류된 기계들은 기계 자체의 결함 외에도 전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네, 전도. 그리고 충돌, 도로 상태의 영향 같은 이동 중에 발생하는 고유한 위험들을 추가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서 법에서는 지게차, 군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을 차량계로 묶어서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 이게 바로 차량계를 구분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야, 명쾌하네요. 바퀴로 달리는 기계의 가장 큰 위험, 방금 말씀하신 전도사고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멀쩡하던 지게차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게 기계 결함보다는 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전도 방지를 위한 3대 핵심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입니다. 다르게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겉보기엔 멀쩡한 흙길인데 한쪽은 단단한 안방이고 다른 한쪽은 얼마 전에 흙을 메운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를 무거운 지게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바퀴만 쑥 빠지면서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그냥 넘어가겠네요.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조치는 갓길의 붕괴 방지입니다. 특히 비가 온 뒤의 흙길 가장자리는요,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쵸. 아스팔트 도로 끝이랑 흙길 경계면 같은 곳이요? 네,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도자 배치입니다. 사실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이런 집안의 미세한 차이나 갓길의 강도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즉 유도자가 미리 위험한 구간을 파악하고 차량을 안전한 길로 안내하거나 위험 구역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땅 꺼지고 길 무너지는 곳엔 유도자가 막아선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땅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은 기계에 실리는 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땅이 튼튼하고 기계가 좋아도 짐을 잘못 실으면 모든 게 소용없어지죠. 그렇죠. 화물 적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중 금지. 이건 무게중심의 원리죠. 짐을 한쪽에만 쏠리게 실으면 지게차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주 작은 경사나 회전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요. 두 번째는 시야 확보. 이거 특히 작업형 시험에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안전하게 빨리 옮기려는 마음에 짐을 너무 높이 쌓아서 운전자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경우요. 이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물을 전혀 볼 수 없으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과적 금지. 모든 기계에는 설계 시에 정해놓은 최대 적재량이 있는데 이걸 초과하면 브레이크가 밀리고 조향이 어려워지고요. 최악의 경우 차체 프레임이 휘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붕괴 방지 조치.
짐을 다 실었다고 끝이 아니죠. 로프나 밴드, 랩 같은 걸로 단단히 고정해서 운행 중에 진동이나 급정거 시에 화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 균형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무게의 균형, 시야의 안정, 제동력의 안정, 그리고 화물 자체의 안정을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 짐을 싣고 운행하다가 잠시 운전석을 비워야 할 때입니다. 잠깐인데 뭐 하고 그냥 내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작업형 시험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로 바로 실격 처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운전석 이탈 시 3단계 조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각각의 조치가 잠재된 위험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 네. 첫 번째, 포크나 버킷을 땅에 완전히 내려놓을 것. 왜일까요? 지게차 포크나 굴착기 버킷을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거든요. 시한폭탄이요? 유압 시스템은 미세하게 압력이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 실수로 레버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내려놓는 순간 그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위험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할 것. 이건 이동 방지 조치라고 하죠? 네. 특히 약간이라도 경사진 곳에서는 시동이 꺼져 있어도 장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이중 잠금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동키를 꼽아서 운전자가 소지할 것. 이건 사람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다른 작업자나 호기심 많은 외부인이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정리하면 1. 포크를 내려서 위치 에너지 위험을 제거하고 2. 브레이크로 운동 에너지 위험을 제거하고 3. 키를 뽑아서 인적 위험을 제거하는 완벽한 3단계 안전 프로토콜이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지게차 안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여러 개 나와서 수험생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인데 원리를 알면 정말 별것 아닙니다. 맞아요. 지게차는 거대한 시소라고 생각하면 쉽죠. 네, 맞습니다. 앞바퀴가 시소의 중심축, 포크에 실린 화물이 한쪽 끝, 그리고 엔진과 무게추가 있는 차체의 뒤쪽이 다른 쪽 끝입니다. 아, 화물을 드는 순간 지게차는 앞으로 넘어지려는 힘과 뒤쪽 차체가 버티는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안정도는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안정도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죠. 가만히 서서 짐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이랑 짐을 싣고 움직이는 주행 상황이요.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움직일 때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자, 정지 상태, 즉 하역 작업 시에는 앞뒤, 그러니까 전후 안정도가 4%, 좌우 안정도가 6%입니다. 4%랑 6%. 그런데 짐을 싣고 달리는 주행 시에는 앞뒤 안정도가 무려 18%로 껑충 뜹니다. 와, 4%에서 18%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바로 관성이라는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아, 2톤짜리 짐을 싣고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면 짐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엄청난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힘 때문에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행 시 전후 안정도는 욕 나올 만큼 18, 위험하다고 기억할 정도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좌우 안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지 시에는 6%면 충분하지만 주행 시에는 15 더하기 1.1V라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15 더하기 1.1V. 여기서 V는 속도겠네요? 네, 주행 속도 km/h를 의미하죠. 커브길을 돌 때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커지는 것을 그대로 수식에 반영한 겁니다. 와, 이 숫자들은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 과학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안정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를 직접 보호하는 방호장치입니다. 지게차 방호장치 4대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네, 첫째는 하드가드, 말 그대로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위에서 자재나 공구가 떨어졌을 때 운전자의 머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지붕이죠. 지붕, 헬멧 같은 거네요. 네, 둘째는 백레스트, 짐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등받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조등, 후미등과 안전벨트가 포함됩니다. 특히 헤드가드는 설치 기준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앉아서 타는 좌식 지게차는 헤드가드 높이가 0.903m 이상, 서서 타는 입식 지게차는 1.905m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그냥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인체 공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운전자가 앉거나 섰을 때의 평균적인 신장과 시야각을 고려해서 머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위쪽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높이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헤드가드 지붕에 있는 구멍, 즉 개구부의 폭과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6cm요? 왜 하필 16cm일까요? 그건 보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벽돌이나 작은 공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최소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보다 크면 보호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규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런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제하바전. 네. 쟤는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는 하역장치, 짐을 들어올리는 유압장치나 체인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바는 바퀴. 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찢어진 곳은 없는지. 마지막 전은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같은 경보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이죠. 이 4가지는 안전운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게차를 떠나서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소작업대입니다. 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위험의 종류도 달라지겠죠. 추락, 그 자체가 중대재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에는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작업대를 들어올리는 와이어로프나 체인은 안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율 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작업대가 1톤의 무게를 들도록 설계되었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최소 5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무려 5배의 여유를 두는 거네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와이어로프는 쓰다 보면 마모되고 부식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작업대가 갑자기 멈추거나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설계 하중보다 훨씬 큰 충격 하중이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서. 네, 안전율 5는 이런 모든 변수와 잠재적 열화를 고려한 최소한의 생명보험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작업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천장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과상승 방지 장치도 필수고요.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게임 사고의 대명사, 컨베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돌아가는 벨트 같지만 사고 통계를 보면 정말 무서운 기계더라고요. 컨베이어의 가장 큰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나 옷자락이 말려 들어갔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바로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작업자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 손이나 무릎, 발 등 신체 어느 부위로든 즉시 컨베이어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인 전체에 줄처럼 설치된 로프식 스위치 같은 거요. 네, 그게 대표적이죠.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 외에도 다른 장치들이 있죠. 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정전 시에 짐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는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그리고 화물이 벨트 밖으로 떨어져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는 덮개 또는 울이 있고요. 아, 그리고 작업자들이 위험하게 벨트 위를 넘어다니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널다리도 있죠. 맞습니다. 그 네 가지가 핵심 안전장치 4총사입니다. 이제 굴착기나 불도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이지만 덩치와 무게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되는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는 지게차와 3가지가 똑같다고 하셨어요. 네,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갓길 붕괴 방지, 유도자 배치,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라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굴착기나 불도저는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아, 폭 때문에. 네, 좁은 길에 무리하게 진입하다 보면 한쪽 바퀴나 트랙은 단단한 노면에 있는데 다른 쪽은 물은 갓길에 걸치게 됩니다.
그 순간 무게균형이 깨지면서 거대한 장비가 맥없이 넘어가는 거죠. 와, 그래서 장비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이 지게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겁니다. 덩치가 크니까 길이 넓어야 한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비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항타기와 항발기입니다. 항타기는 말뚝을 타격해서 박는 기계, 항발기는 말뚝을 뽑는 발기 기계입니다. 받고 뽑고. 네. 이 장비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립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작업 중에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마친 뒤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본, 리, 권, 권. 이라고도 외우죠? 네. 하지만 왜 이 네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은 본체 연결부, 기계의 뼈대와 뼈대를 연결하는 볼트가 잘 조여졌는지 보는 겁니다. 뼈대. 리는 리더의 버팀 상태, 말뚝을 안내하는 수직 기둥이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리고 권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권은 뭔가요? 첫 번째 권은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해머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로프와 부속품들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 권은요? 마지막 권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장치, 권상기 자체의 설치 상태와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뼈대, 기둥, 핏줄, 심장을 모두 점검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의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짐을 싣고 달리는 지게차가 커브길을 돌 때 그 위험성을 반영한 좌우 안정도 공식은 무엇이었죠? 네, 정답은 15 플러스 1.1V%입니다. 속도 위가 빨라질수록 더 큰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물리법칙이 담겨있는 공식이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서 타는 입식 지게차의 헤드가드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1.905m입니다. 앉아서 탈 때 0.903m보다 운전자의 신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호장치도 훨씬 높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의 옷이 끼었을 때 그 즉시 작동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생명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3가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행 중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버텨야 하는 힘, 전후 안정도 18%, 서서 타는 운전자의 머리를 지켜주는 헤드가드의 높이 1.905m, 그리고 거대한 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본, 리, 권. 이 세 가지는 시험은 물론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복잡한 이론 이해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